이제부터 아무 말 퀴어 방송입니다. 우당탕탕 엉망진창 무지갯빛 인생사, 연극보다 더 연극 같은 세상 사는 이야기. 나 이쪽이야. 안녕하세요, 말랑입니다. 어느새 108번째 녹음입니다. 108하면 번뇌인가? 오늘은 시인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합니다. 얼마 전에 말랑이 트위터를 봤는데 너무 인상 깊은 글귀를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누가 쓴 거야 하고 알아봤더니 시인님이 쓰신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뜸 인스타를 알아내서 메일로 섭외를 드렸습니다. 양력을 짧게 소개하자면요. 2002년 출생이고요. 올해로 24살, 2025년 신춘문예 희곡 부문 당선, 2024년 문지문학상 시부문, 2019년 제17회 시인동네 신인문학상 시부문에 당선된 문학계에 떠오르는 시인, 시 2집이죠. 시로 벌써 2집을 내신 문학가 지성 시선 620 인걸설탕을 발매한 송희지 시인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희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시인님, 진짜 제가 그 트위터를 보다가 네, 그 시를 너무 인상 깊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섭외를 드디어 하게 됐네요. 네. 그 시를 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네네. 낭독의 발견처럼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그럼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해요. 네. 나는 크면 정말로 음란방탕하게 살 줄 알았다. 똥구멍 섹스 쾌락에 쩔어서 매일 남자를 바꾸고 초면인 내댓과 동시에 뒹굴고 박살나도록 헐떡거리다 에이즈에 걸려 요절할 줄 알았다. 세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서, 아니 진짜 세계가 그렇게 나한테 말해서 그럴 줄 알았다라는 순진한 시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자, 그래요. 우리 송희지 시인님. 네. 먼저 팟캐스트 이쪽 이야를 들으시면 처음 시인님을 알게 되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시를 쓰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희지라고 하고요. 네. 시와 희곡을 쓰고 있습니다. 네, 주로 게이 당사자로 사는 삶에 대한 그런 번뇌들을 좀 써보고 있습니다. 아니, 게이 당사자로서 사는 번뇌를 네. 시인님이 뭔데 쓰세요? 설마 당사자세요? 제가 아무래도 게이기는 한데요. 아, 진짜요? 네네. 와우. 너무 환영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네, 굉장히 서프라이즈했어요. 그러니까 정말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당사자 아닌 애들이 막 이렇게 쓴다 이러면 좀 설친다 약간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러는데 네. 당사자셨어요? 네, 제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로서 이제 르포를 써보는 네. 그런 거를 또 만들어 보셨다. 예, 자기 이야기를 써보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아니 보통 그쵸, 헤테로 시인들이 퀴어 문학 이런 거 쓰면 좀 기만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세상이 좀 닫혀있기 때문에 헤테로라고 속이고 쓰는 분들도 좀 눈 감아드리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당당하게 사실 얼마 전에 황인찬 시인님께서 라즈베리 유니버스 클럽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도 묻지 않아서 거기서 커밍아웃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대뜸 팟캐스트에서 이쪽에서 대뜸 묻고 커밍아웃을 일단 지르고 시작합니다. 네. 예. 제가 또 마침 황인찬 시인님이 예전에 커밍아웃 에세이를 쓰신 적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 봤었거든요. 네. 그때 아무래도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잖아요. 약간 홍석천 선배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지금의 그 저스트 비베인이 있었다. 네. 이런 것처럼. 예. 그럼요. 오늘 굉장히 그 게이한 룩을 입고 왔어요. 파랑색 LA 모자에 시스템 티셔츠를 입고. 네네. 그럼요. 약간 그 편집샵 감성으로 입고 왔다. 그 와중에 제 패션도 오늘 좀 OOTD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전장현 티셔츠, 그러니까 약간 운동권 게이와 예술 게이의 그 룩을 각자 하나씩 하고 왔어요. 네, 제가 진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오늘 좀 말을 잘해보려고 미니진 모자를 좀 써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맞다이로 들어와. 네네. 맞다이로 들어와. 오늘 한번 그러면 다이다이로 한번 토크를 한번 붙어보는 걸로. 아니 진짜 그 섭외 DM을 보냈을 때도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보통 저희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섭외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퀴어 방송 뭐 어떤 거예요? 이랬는데 안녕하세요, 송희지입니다. 귀한 연락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불러주신다면 열심히 입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좀 약간 그게 있다. 돌기. 그 뭐예요? 똘끼요. 아, 예, 네. 너무 이렇게 세게 말하면 네. 청취자분들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돌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은유적으로 아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은유, 비유, 지규 이런 거. 네네. 예. 그리고 유유유.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써서 한번 문학적인 토크 너무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일단 시인님을 게이라고 저희가 네. 오픈을 하고 간 거부터 사실 좀 이렇게 은유적인 건 틀린 것 같은데요. 한번 어디까지 가나. 저희 네네. 방송 이쪽이야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맨 처음에 사실 DM을 받기 전까지는 네. 방송을 못 봤다가 네. 이제 DM을 받고 네. 이런 팟캐스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한 네. 번씩 들어봤거든요. 네네. 재밌던데요. 다행이에요. 네. 보통 쌍스럽다, 시끄럽다 이런 게 주요 반응인데 그래도 재밌게 들으셨다는 게 감사하고. 예. 쌍스럽다는 건 정말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저도 옛날에 저에게 그 가르침을 주는 친구 딱딱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딱딱이요. 예, 그런 친구. 제가 말랑이고 그 친구가 딱딱해서 둘이서 말딱쇼라는 걸 진행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딱딱이라는 친구가 그랬거든요. 예술의 본질은 충격 속에 있다. 왜냐면 오. 그 충격이 이렇게 희석되는 과정에서 예술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팟캐스트를 그동안 하다가 요즘 결이 많이 고와졌어요. 정말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20살 때 기가 뻗쳐가지고 독하다가 네. 30 넘어서 갑자기 수도자의 길을 걷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착해지는 방송들이 많았었는데 저희도 그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또 재밌게 들으셨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예술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명언인데요. 예술의 본질은 충격이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 제가 한번 전해드릴게요. 우리 친구한테 전해드릴게요. 네, 딱딱씨에게. 딱딱씨에게 예. 딱딱씨에게 한번 전해드리고 먼저 아까 이쪽에 들으시면서 시인님 알게 되신 분들께 소개해 주셨고 먼저 그래요. 신간 이제 인걸설탕이라는 걸 발간을 했어요. 네. 아까 저희가 카페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1쇄는 다 팔리고 2쇄를 네. 찍는다고 네네. 했는데요. 먼저 인걸설탕에 대해서 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될 혹은 사게 되실 우리 독자분들에게 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인걸설탕이라는 시집은 저의 두 번째 책이고요. 저의 게이 당사자로서의 그동안의 삶 그리고 그 삶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많은 감정들을 최대한 직설적인 언어로 좀 담아보려고 한 그런 시집입니다. 그래서 시집 표지가 되게 빨간색인데요. 네. 그 빨간색에 좀 맞는 언어들을 써보려고 좀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빨갛더라고요. 네, 많이 빨개요. 많이 빨갛죠. 네, 시가 많이 빨갛고 네, 나는 이거는 헤테로들은 절대 빨갛게 못 읽지만 네네. 게이들은 빨갛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단어들을 많이 배치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시집 뒷면에 있는 글도 그렇고 시집 네. 안에도 그렇고 최대한 게이들에게는 어떤 공통 정서를 일으킬 수 있는 네. 그런 단어들, 게이들의 은어나 네. 아니면 그들의 경험을 슬랭. 네, 네.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인상 깊게 읽었던 거는 나는 장미를 극한의 장미까지 벌릴 수 있다. 네네. 라는 그 구절이 이거는 정말 당사자성이다. 빨갛죠. 네, 네. 빨갛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었습니다. 네. 아니 진짜 시인의 말에 써 있는 나의 개인은 나를 어디까지 던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시인님의 정체성과도 다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커밍아웃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럼 과연 본인은 어디까지 던져보고 싶으셨는지 이 시집을 통해서 본인은 어디까지 던져보고 싶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저를 던진다기보다는 네, 지금 제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 삶이 일단 저를 던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던져질 것인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던져지는가라고 물음을 했을 때 네. 저는 저의 퀴어성이 저의 삶을 밀고 나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퀴어성은 어떤 것인가 정확히 어떤 세부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언어적으로 풀어보고자 한 게 이번 시집이고 그런 포부를 좀 밝히고 싶어서 이제 시인의 말부터 대놓고 나의 개인은 나를 어디까지 던질 수 있을까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옛날에 그런 말 했었잖아요. 라면 끓이는 불에서 인생이 뜻대로 되는 거 봤어? 던져지니까 사는 거지. 명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던져지니까 사는 그런 거지만 어쨌든 시를 통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삶은 이미 던져졌고 네. 그리고 나는 그 던져진 삶 속에서 일단 살고 있고 네네. 그 과정 중에 시를 쓰는 과정이 하나 들어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인님에게는 굉장히 이 책에서 주로 관통하는 정서가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뭐 이런 동성애 이런 걸 네. 떠나서 정말 사랑이라는 걸 되게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랑이 중요해라고 말해줬던 존경하는 시인의 말처럼 인생의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사랑. 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사실 사랑과 혐오 두 가지 항목이 있다면 네. 혐오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는 당해봐서 그래. 아, 그런가? 혐오를 안 당해본 애들은 사랑이 가득한 줄 알아. 아, 약간 고슴도치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혐오 먼저 겪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사랑이란 정서보다 혐오가 더 먼저 배운 언어가 그거라. 아, 그래서 게이 애들이 입이 세잖아요. 네네. 입이 걸잖아 애들이. 음. 그거가 약간 좋은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래요. 왜 이렇게 슬프고 웃기죠? 웃기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좀 그렇지 않아요? 좀 근데 너무 맞는 말 예, 같은데. 양질의 사랑을 잘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음. 근데 너희는 막 남자 만나지 마라 이런 거부터 배우고 사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건 일단 저가 남성일 때 네.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럼 하지 마라부터 배우잖아요. 그럼 사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노래도 막 백지영의 사랑 안 해 이런 것만 부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사랑을 하면 안 된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네네. 그래서 더 좀 그런 정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 너무 그럴듯한 논리. 네. 너무 맞는 말인데요.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을 하라고 계속 권장을 받았으면 우리가 혐오를 먼저 배우진 않았겠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그 표본이 헤테로 집단에 다른 애들이 다 혐오를 안 배우고 사랑 먼저 배운 애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다른 정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제가 아이샵에서 검사를 받고 왔는데 네. 거기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이라고 뭐 성소수자라고 너희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너무 전시하는 건 좀 마음에 그런 것 같다. 나는 좀 평범하게 사랑하는 거를 원한다. 막 이런 상담사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걸 전시한 거는 일단 전시하지 않고 보이는 게 혐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전시를 어거지로 해야 그나마 사랑이 보이기 때문 아니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이 되게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주류 사회는 좀 우리랑은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너무 뜻깊은 이야기네요. 저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저희는 잊혀지거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목소리 안 내면 그리고 혐오가 준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어필해야 알아주더라고요. 막 사랑의 방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행위, 성적 행위도 사랑의 방법인 거고 그쵸. 또 사랑의 방법으로서 존재하는 뭐 그런 시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시도 굉장히 사랑시다. 러브 포엠이다. 근데 세상에 보이지 않아서 네. 이제 이렇게 ISBN을 받아가지고 공표를 해야만 보이는 사랑의 모습인 거다. 네, 아이유의 러브 포엠이 그런 발랄하진 않지만 네, 대중적인 분위기라면 이거는 좀 인디다. 네, 그렇습니다. 인디다. 인디다. 우울하고 좀 복잡하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아니 시인님에게는 사랑은 좀 어떤 거예요? 저한테 사랑은 굉장히 여러 의미로 좀 다가오는데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뭔가 단언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요새 느끼는 건 문학에 있어서 사랑이 되게 거창한 감정처럼 나오잖아요. 네. 사람을 막 살리고 죽이고 막 엄청나게 한 사람이라면 못할 법한 어떤 과감한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데 저한테 요즘 느껴지는 사랑은 뭔가 정말 일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작은 힘 같다? 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좀 작은 사랑들을 느끼면서 살고 있고 이 시집에서도 뭐 다양한 사랑의 형태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사랑은 좀 작은 일상적이고 미미하지만 분명한 사랑의 형태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대 사회가 아직은 우리나라 사회가 제도적으로 그 작은 일상적인 사랑을 별로 허락해 주지는 않는 듯하지만 마지막에 바라보게 되는 것은 그런 것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가슴 깊이 명징하게 울리는 어떤 이야기들 지점들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진짜 그 가는 기둥 모양의 아상블라주라는 시 구절이 있어요. 거기서 무해한 집을 짓자라는 시인님의 고백이 되게 서정적으로 와닿았는데요. 시인님이 그리는 무해한 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탄 냄새가 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저는 비극으로 받아들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시인님의 인생에서의 비극은 또 무엇이 있었는지도 궁금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 질문이 두 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시인님의 무해한 집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탄 냄새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네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해한 집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일단 무해한 집에 대해서 그 시로 쓴 부분은 사실 한국 문학이 지금 이어져 온 어떤 흐름이 뭔가 먼저 알고 있어야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납득이 가실 것 같아요. 네, 한국 문학이 최근에 되게 무해함을 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무해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 무해함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럼 무해함 이후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 목소리들도 등장해요. 저한테 무해함은 불가능성이고 제가 어떤 소수자의 삶을 사는 한 무해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평생 이룰 수 없는 어떤 목적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무해한 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사실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전시하는 것에 가까운 어떤 목소리였던 것 같아서 허상같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곧바로 파회되는 거죠. 그 탄냄새라는 그 존재로 인해서. 하지만 무해한 집을 만약에 이제 그려본다면 네.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 안을 뭔가 대단한 어떤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고 싶진 않고 아까 전에 일상의 사랑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좀 일상적인 것들로 채운 그런 집에 살고 싶다. 그런 집을 무해한 집이라고 부르고 싶다는 생각은 있네요. 약간 시로 본다면 약간 고양이와 형아들이 있겠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진짜 요즘 방송계든 어디든 네. 무해함을 진짜 지향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느낀 게 저도 되게 그런 추세에 맞춰서 무해한 사람이 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무해함을 지향하는 거는 맞는데 그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지금 그러니까 옛날부터 살아왔던 사람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 무해함이라는 그 추구미 자체가 네, 이 세상에 너무 유해해서 출발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아이러니들과 모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롭 서클 만들기. 네. 크롭 서클 만들기에서는 HIV 에이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가 퀴어를 향해 너무 상식처럼 행하는 혐오에 대해서 일부분 그려냈는데 네. 송희지 시인님이 견디기 어려웠던 혐오들 또 이런 혐오들은 상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단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면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전에 있는 질문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크롭 서클 만들기에서 네. 이제 그 맨 첫 단락이거든요. 네. 시의 첫 단락에 그 내가 막 어떻게 살 것인 줄 알았다. 세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자극적인 나머지 이제 트위터에서 그 부분만 잘라줘서 맞아요. 알티를 좀 탔지만 네. 그 부분은 사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보다 세계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라고 밝히는 그러니까 것에 약간 가깝죠. 세계가 나를 향해 되게 선량한 얼굴로 저주를 한 거죠. 네네. 네. 저 어렸을 때 저는 사실 사서 이제 고통을 그 앓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네. 그 뉴스 기사들이 관련 기사들이 뜨잖아요. 맞아요. 인터넷 기사들이. 그럼 꼭 댓글들을 다 하나하나 읽어보곤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러면서 정말 많은 혐오 표현들과 얘네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목소리들에 항변하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목소리를 따르면 내가 이들의 비난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헛된 생각도 가져보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 좀 고민했던 나날들이 있었어요. 진짜 댓글 유해했죠, 진짜 그때.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네이버 웹툰 중에서 네. 과거에 그 도전 만화여가지고 실제로 연재는 안 됐는데요. 네. 제목을 밝혀도 되나요? 네네. 커밍아웃 퍼플이라는 제목의 예. 그 소수자성을 다룬 웹툰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 연재가 돼가지고 되게 네. 재미있게 보다가 이제 연재가 잠깐 중단됐다가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연재가 된 게 아마 고등학교 때쯤 제가 음. 고등학교 때쯤 연재가 됐는데
그 첫 연재 때는 댓글들이 되게 응원해주는 댓글이었고 성소수자들을 알게 되었다, 응원한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다가 이제 다시 재연재됐을 때는 댓글들이 커뮤니티에서 몰려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단체로 이제 무슨 말도 안 되는 통계들과 혐오 표현들과 그리고 무슨 막 물리 치료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그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서 그때가 이제 기독교가 그 딱 소수자인데 딱 이슈가 됐던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작가님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그 이전에 연재했던 분량만큼도 연재를 못하고 몇 화 만에 그냥 그만두셨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 어렸을 때였고 그 웹툰에 약간의 힘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 그게 몇 년 뒤에 사실 세계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믿어야 이제 삶을 좀 바람직하게 살 수 있는데 몇 년 뒤에 더 좋아져야 될 세계가 더 나빠지고 네. 혐오들이 더 만연해지고 그런 댓글들이 수백 개 달리는 걸 보면서 좀 많이 아팠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그런 시를 써보고 싶었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비난의 목소리 그리고 그 굉장히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혐오들을 시에 그대로 전시해보고 그 전시로부터 출발하는 시를 쓰고 싶다는 좀 욕심이 있었어서 크롭서클 만들기는 그렇게 그런 어떤 목소리들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로 이어지는 그런 시였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낭독했던 시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떻게 보면 이 알고리즘을 태워가지고 시인님을 이쪽으로 끌고 오게 됐고,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짜 혐오가 진짜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앨범 밴드 앨범이었는데 그 PC 통신에 있는 악플들을 앨범 자켓에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악플들을 다 전시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앨범을 내고 우리는 해체합니다. 딱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 악플들을 다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아이디랑.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좀 우리 지금 하면 이제 아이디까지 이렇게 전시하면 약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누군가 이제 고소를 하고 또 더 고도화되긴 했지만 그때는 그게 됐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말 그대로 익명성이죠. 댓글이라는 거는.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정말 하기사 근데 그 사람들 실제로 봐도 대면에서도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엄청난 가해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시하고 이게 봐라 너의 민낯이다 라는 거를 좀 문학을 통해서 풀어낸다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작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한테도 좀 의미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인상 깊게 봐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110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동성애자라는 거를 또 다뤄요. 이분이. 네. 아까 막 똥구멍 섹스에 난리가 나가지고 막 에이즈에 걸려서 요절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건전한 동성애자 생활을 좀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52페이지 크롭서클 쪽으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저주에 맞게. 일단은 제가 그 건전한 동성애자는 약간 웃기라고 좀 써놓은 거긴 한데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6학년의 정서에 절대 맞지 않는 댓글들을 보면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헛된 길로 빠졌다고. 나는 동성애자지만 이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겠어라는 투철한 의지를 가지면서 나는 그냥 건전한 동성애자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짝사랑을 했는데 반에 남자애를 좋아했는데 막 혼자서 고민했어요. 나는 남자의 몸을 좋아하지 말아야지. 나는 순전히 남자의 그 영혼을 지금 쫓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이상한 짝사랑을 했는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의 논리라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헛소리인데 그게 그들의 어떤 혐오들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정동이 들어온 거잖아요. 정신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 약간 악플 많이 받다 보면 내가 착하게 살면 이들이 이렇게 나를 그동안 오해했어요 하고 건져줄 것이다라는 너무 그렇죠. 그런 믿음 있잖아. 연예인들 근데 사실 악플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달리는 거잖아. 그런 거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악플을 많이 받아서 그 죽기 직전인 어떤 여성 연예인의 그 정신병이 당신에게 임하였다. 그래가지고 그런 헛된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걸 지금 보면은 너무 웃기잖아요. 건전한 동성애자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그 약간 좀 이제 육체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과 교류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건전하다 불건전하다라고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은 약간 애매한 것 같고. 그러니까 건전한 레즈비언은 약간 비구니 같은 거잖아. 근데 그 비구니가 마음이 음탕하면 그건 건전하지 않은 거잖아. 건전하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함을 좀 기억하고 싶어서 이제 건전한 동성애자라고 썼고 실제 저의 삶은
크롭 서클 만들기에 어떤 삶도 아니고 약간 중간 어중간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옆에 지금 오래 사귄 연인을 두고 있고 네. 알콩달콩 사랑을 하면서 그냥 네.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약간 건전한데? 아 건전한가요? 이건? 지금 건전한데? 아 그래요? 오래 사귄 애인을 두고 그러니까 바람 안 폈죠. 예. 그럼 또 건전한데? 아 그래요? 그럼 건전한데? 잠깐만. 크롭 서클을 언제 만들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예. 전해봅니다. 자, 하여튼 그래요. 맞아. 지금 오래된 연인이 있다고 했으니까 네. 그럼 시에는 그 형이 되게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그 시에서의 형의 역할은 그리고 그 형은 좀 당사자가 있는 형인지 아니면은 상상 속의 형인지 네.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이전에 몇 번의 인터뷰를 하면서 예. 다른 분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형이 시인님께 어떤 의미냐라는 말을 이제 매번 그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형을 그렇게 많이 대상화하는데 네. 질문 안 할 수가 없지. 네. 근데 그러면서 정말 씹을 고기가 너무 많은 주제야 이건. 근데 자 여기 잠시만 여기서 한번 안내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퀴어 팟캐스트 이쪽이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 매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네. 형이라는 게 되게 이성애자들의 맥락에서는 네. 남성 간의 어떤 강한 친밀성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지만 퀴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특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형은 되게 로맨틱한 호칭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형 특히 이제 인걸설탕의 3부의 네. 경우에는 형과 내가 등장하는 연작시가 있는데 네. 거기서의 형은 실제로 아까 전에 말한 그 오래 사귄 네. 남자친구를 모델로 쓴 네. 시들입니다. 주변의 게이들을 많이 만나보진 않아서 묻지는 못했지만 네. 다들 형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 형 좋아해요. 아 형 좋아하시죠? 형 좋아하죠. 형 최고죠. 누구 형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하여튼 그 저보다 형인 사람들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럼 오래 만나고 계신 분도 형? 네, 당연히 형이고 그 동생이 아니라. 저는 연하를 만나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저희 맞아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그 예술인 퀴어, 그러니까 네. 예술인 게이 모임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내일 초대석으로 시인님을 모시고 시를 한다. 네. 그러니까 초대석을 한다. 그래서 네. 시를 이렇게 짝짝짝짝 찍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야 이것은 진정한 바텀의 사랑시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네. 그런 댓글이 달리고 얘는 95% 퀴어다. 네. 이런 댓글이 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5%는 뭐야? 그랬더니 4%는 아우팅 조심, 1%는 혹시 이성애자가 과몰입한 걸 수도 있다. 네. 혹은 여자일 수 있다. 이런 왜냐하면 이름이 송희지여서 굉장히 이름이 중성적이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약간 남자 이름도 아니고 여자 이름도 아니고 약간 논바이너리의 이름 정도로 취급될 수 있거든. 희지. 맞아. 희지가 본명이 아니죠. 네, 본명이 아닙니다. 예, 그럼 어차피 본명은 나중에 그 유튜브 조금 검색하다 보면 본명이 떠요. 네, 맞아요. 초성은 같은데 네. 하여튼 그래요. 왜 희지예요? 일단은 이름에 그 딱히 의미를 두고 지은 건 아니었긴 했어요. 네네. 이름을 되게 급하게 지었거든요. 공모전을 낼 때 이제 모집 요강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거기에서 보내는 사람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네. 이제 송호정이 본명인데 네. 그 호정이라는 이름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말고 좀 다른 필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김에 좀 성별을 봤을 때 유추하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혹시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황인찬 시인의 희지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서 영향받은 거 아니냐. 황인찬 시인님 일단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질문을 정말 많이 술자리에서 특히 받았는데요. 네. 사실 희지의 세계를 그 전에 읽어보기는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고 네. 희지는 제 초성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혜진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네. 송혜진. 네.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왔었다. 네네. 그래서 왠지 이분도 그래서 구관조 씻기기처럼 나중에 앵무새 씻기기 이런 거 하면 이제 시집 이런 거 내면 너무 영향 받은 티가 나니까. 네네. 그럼요. 막 하여튼 제가 시인님께 3가지 금기사항 알려드릴게요. 새 씻기면 안 돼요. 네, 절대 안 씻기겠습니다. 누구 씻기면 안 돼요. 네, 강아지도 씻기면 안 돼요. 당신 네네네. 애인도 씻기면 안 돼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 이렇게 세계 돌아다니면 안 돼요. 네네. 세계 절대 빼겠습니다. 세계 절대 빼고 네. 그리고 이제 뭐가 있지 황인찬 시인 특징이 하여튼 그리고 막 그 또 다른 작가님 거 영향 하나 그런 거 있어요. 뭐 어디 막 큰 도시 돌아다니면서 사랑법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대도시 같은 네. 방콕 안 가겠습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야 돼.
알겠습니다. 게이로서 방콕 쓰지 않기 어려운데. 아니 대도시는 서울이어도 네. 하여튼 거기서 사랑법에 대해서 논하면 안 돼요. 그쵸. 그럼요. 절대 우리 송희진 씨는 사랑에 대해서 몰라야 돼요. 예, 조심하게. 그동안 아까 전에 사랑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사랑 얘기 그렇게 했는데 사랑법을 규정하면 안 되는 거야. 네네, 알겠습니다. 사랑법을 규정하면 안 된다라는 네네. 이야기. 물론이지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요. 자, 네. 퀴어 문학의 흐름 나중에 차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네, 두 작가님 모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럼요. 박상영 작가님 그리고 황인찬 시인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네. 퀴어 그렇죠. 원래 그 태초에 홍석천이 있었다처럼 태초에 황인찬이 있었다 이런 네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 때 박상영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모든 그 팬미팅 장소마다 따라갔었어요. 네네. 예. 자, 그럼 다시 이제 시 얘기로 네. 돌아와서 136페이지에 보면 이제는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에 들어도 무감하게 되었어. 퀴어의 죽음에 대해서 네.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진짜 퀴어들 뻑하면 죽어요. 음. 네. 사실 제가 아직 죽음이 그 익숙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그 최근까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없었다가 최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네. 장례식을 처음 가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 저한테 죽음이 좀 먼 개념이기는 한데 근데 퀴어의 죽음 하면 오히려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과 계속해서 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 불의의 사고로 나 혹은 이 동거인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장례식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인걸설탕의 3부에 들어가 있는 음력설이라는 시에는 네.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 내 장례식에 네가 죽었어도 와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그런 정서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우리 제도로 지금 확립되어지지 않은 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이후에 될까 이런 약간 고민과 무서움 그런 것들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상주 역할을 내 애인이 해줄 수 있을까? 내 배우자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네. 그럼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퀴어들 모든 퀴어들이 죽은 날을 올려요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가 퀴어 종부다 이러면서 퀴어계 종갓집 며느리다 이러면서 놀렸거든요. 네.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정말 그 법제도가 조금 받쳐주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좀 아직은 많이 나아갔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이렇게 뭐 성소수라고 막 이렇게 죽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다른 나라처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약간 또 너무 인정해주지도 않고 딱 그 중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딱 그 중간에서 오는 그 상실감과 그 안도감이 딱 밸런스 좋게, 그러니까 약간 사계절이 살아있는 그런 날씨처럼 살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너무 적절한 비유다. 해봅니다. 네. 시인하셔도 되겠어요. 시인이요? 네. 제가 볼 때는 나쁜 맘 먹었으면 사기꾼 했고요. 그리고 그 글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무해함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가 저지른 너무 많은 관계에 사과하고 싶어. 혹시 사과하고 싶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네. 제가 낯을 진짜 많이 가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내향적인 성격이어서 네. 사실 주위에 관계가 많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과할 만한 관계를 많이 만들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또 그 남들 앞에서 되게 많이 부끄러워하는데 약간 망신살이 있어가지고 좀 나대다가 이제 좀 수치스러운 어떤 상황을 만들고 그런 네. 걸 잘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좀 곤란함이 매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불킥도 막 집에 돌아와서 자주 하고 네. 그래서 뭔가 퀴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관계라기보다도 제 삶에서 관계 이루는 게 너무 어렵고 제가 그 관계에서 좀 후회할 만한 짓을 많이 저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그 문장이 탄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네. 사과할 관계는 없다. 예, 근데 사과할 관계가 있기는 한데 예. 제가 회피형이어가지고 예. 혹시라도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조금 네네. 어쨌든 조선일보에서도 좀 이렇게 난 그것도 너무 이상해. 어떻게 퀴어 작가가 조선일보에서 뽑혀? 심지어 그 작품이 퀴어 문학이었거든요. 예. 예, 늙은 게이가 등장하는 작품인데 아유. 잘 뽑아주셨더라고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가 너무했어. 이건 나 너무 앞서갔다고 생각해. 네. 조선일보가 너무 이거는 시대를 너무 빨리 탄 거야.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이 책에 대한 공식 질문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이 책을 새로 읽으면서 시인님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될 독자님들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이 시집은 일단 무엇보다도 저 자신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네. 제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 그리고 살아오면서
그 겪었던 경험들을 상당히 날것으로 쓴 시집이어서 네. 저로서는 약간 걱정되는 건 되게 개인적인 시집으로 끝날까봐 걱정이었는데 독자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네.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단순히 어떤 그 퀴어라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그 퀴어라는 사실만으로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감정이 있었다라고 네. 남겨주신 것들을 보면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어떤 경험들을 상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트위터에서 그 1.5만 뷰가 나왔던 우리 네. 예, 그분 누구시죠? 아까 호진님. 호진님. 네, 호진님께 한마디 하자면요. 이 자리를 빌려서 호진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1세가 나간 그 비중의 한 20%는 호진님께 있지 않나. 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호진님께 네, 트위터. 호진님. 근데 제 트위터 알고리즘에 떴던 우리 호진님 감사드립니다. 네, 호진님 덕분에 이 팟캐스트에도 오고 네. 말랑님도 뵙고 그럼요. 약소한 출연료도 받고. 네, 너무 즐겁습니다. 네, 정말 약소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또 시인님께 질문해주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네. 그분들의 질문을 또 좀 소화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디 KW2277님께서 어떤 태도로 시를 쓰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너무 좀 자극적인 질문? 그러니까 너무 대답의 폭이 넓은 질문이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을 하는데 그래 어떤 태도로 시를 쓰십니까? 태도가 왠지 에티튜드로 읽히는데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데 일단은 제가 시를 쓸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은 시는 사실 무용한 장르잖아요. 네. 언어에 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 문제를 개혁할 수는 없는 네. 약간 힘이 약한 텍스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일단 나를 말하는 데 가장 초점을 두고 있고 네. 그 나를 말하는 것 자체로 의미를 두고 있는 스타일이어서 시를 쓸 때는 나를 주저없이 말하자라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요즘 시대에 시가 왜 필요하냐라고 묻는 분들까지도 가끔 계신데 네. 그런 분들에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일단 그 시는 쓰는 것 자체로 중요하고 나를 말하는 것 혹은 무언가를 말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무용한 텍스트일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냐라고 묻는다면 나를 확실하게, 나를 명확하게, 나를 분명하게 밖으로 꺼내자, 말하자라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시를 쓰는 것 같아요. 나를 한번 가시화해보자. 네, 가시화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숨기고자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나의 내밀한 기억들. 네. 네, 그리고 어떤 나의 수치나 나의 부끄러움, 나의 나의 부족한 면모 같은 것들도 네. 바깥으로 여과 없이 꺼내보고 네.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CS 창신님께서 아침 드시나요? 어떤 음식 드시나요? 이건 너무 생활정보적인 질문 아닌가요? 근데 저는 사실 아침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시인 예술가들은 다 이런데. 진짜요? 네. 저만 안 먹는 줄 알았네요. 예술가들은 아침 안 먹어요. 다들 약간 굶주림에 익숙하시. 야행성이잖아요, 예술가들. 그렇구나. 예술가들 아침 안. 그래. 그러면 그렇게 물어봅시다. 우리 이분 어쨌든 이분 질문했지만 네네네. 이렇게 된소리만 맞고 쫓겨날 바엔 그렇다면 제가 진행자로서 네네. 프로 진행자로서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브런치 드시나요? 저는 너무 맞는 말인 게 예. 아침과 점심을 합쳐가지고 예. 2배로 먹는 편이거든요. 예. 브런치로 이제 딱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도 쓰고 저는 주로 아침에 쓰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굶고 그 굶주린 상태로 쓰면서 이제 브런치를 야무지게 챙겨 먹고 네. 그런 생활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어떤 음식 브런치? 오늘 브런치는 뭐였나요? 오늘은 사실 아침도 점심도 안 먹었어요. 네. 일이 조금 앞에 있어가지고 네. 그걸 하느라 이제 주로 안 먹었는데 보통 이제 브런치로 먹는 것은 햄버거를 한 세트랑 단품이랑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네. 야무지게 먹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어떤 버거 드시는지 시인의 테이블이 궁금하다. 제가 좋아하는 건 진짜 고급지고 비싼데 쉑쉑버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맥도날드고요. 네. 맥도날드의
그 아시나요? 맥치킨 모짜렐라가 진짜 맛있거든요. 아, 네네. 아라비아타 소스 들어간 네, 거. 맞아요. 네. 상하이 스파이시는 허수고요. 네. 그게 바로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세트하고 이제 한 치즈버거 단품, 불고기버거 음. 단품 이렇게 시켜 먹습니다. 대충 한 10,000원대네요. 예. 네. 쿠폰까지 써가지고 야무지게. 야무지게. 예. 예. 굉장히 그 야무지다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야무지지 못한 사람이어서 네. 추구미인 것 같아요. 예. 추구미가. 네. 그러니까 추구미 야무진 누구죠? 야무진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야무진 하면 진미령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진미령 야무진 꽃게장. 너무나 옛날 사람이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네네. 한번 야무진 사람 네.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자, 위티 세렌디피티님께서 퀴어시는 퀴어만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초대석을 굉장히 관통한 질문이에요. 아까도 당신 퀴어입니까? 퀴어도 아닌데 왜 퀴어시를 씁니까? 근데 아 제가 퀴어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퀴어. 근데 사실 창작이라는 거 그쵸, 그것은 그쵸. 정말 그 벽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퀴어가 아니어도 퀴어시를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과몰입해가지고 그런 건데 저는 그래요. 시인님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서는. 네. 일단 질문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퀴어가 아닌데 퀴어시라는 그 명확한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네. 쓰고자 하는 욕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그렇죠. 일단 그게 먼저 궁금했고 네. 그게 만약에 자신의 어떤 내적 논리로서 명확히 정해져 있고 내가 이걸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퀴어 당사자들이 봤을 때 어떤 네.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네.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죠. 다만 좀 궁금했던 건 퀴어 소설은 사실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무엇보다 인물을 제시하기 때문에 네. 허구의 인물을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퀴어인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소설들은 많은데 시는 상대적으로 1인칭 장르에 가까워서 네. 나의 목소리가 되게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근데 왜 이성애자 혹은 어떤 아무튼 이제 다수자에 속하는데 퀴어의 목소리를 빌려서 시를 쓰고 싶을까? 어떤 것이 그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을까 하는 순전한 궁금증은 드는 것 같고. 그건 솔직히 말하면 이성애 씨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라면 쓸 수는 있겠는데 약간 퀴어 입장에서 그 내막을 알게 되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긴 진정성은 하겠네요. 없는 거죠. 네, 약간 그쵸. 그거 약간 그 김훈 작가가 옛날에 네, 언니의 폐경 썼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쵸. 그게 당사자성 논란으로 그게 좀 이슈가 많았죠. 그러니까 네. 막 남의 생식기에 막 이상한 냄새 난다고 그런 시를 네. 그런 소설을 써가지고 막 논란이 일어났던. 네, 그리고- 그래서 너 폐경 안 겪어봤으면서 어디다 대고 폐경 얘기를 해? 약간 네. 이런 분위기 됐었잖아요. 그게 또 약간 간과하고 있는 점이 네. 그 대상을 쓸 때 그 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네. 그렇게 앞에 막 전시하면은 아는 것처럼 그것도. 그러니까요. 응.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네. 그런 벽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그럼요.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그렇다면.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는 네. 막 동성애 문화가 유행할 때 네. 정말 그 군인들이 바텀을 막 수행했다 이런 그런 루머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랬나요? 예, 막 그런 것처럼 네. 최소한 정말 그 이성애자, 내가 네네. 이성애자인데 틈새 시장으로 그런 걸 하고 싶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퀴어 문학이라는 걸 좀 쓰고 싶다. 음. 이런 분들은 누누 모텔에서 만나서 네. 그래도 그 경험을 해보고 그러고서 시를 써야 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육체적인 경험을 한번 해보고. 뭐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네. 그렇죠. 아니 틈새 시장 노리겠다는데 그 정도 시장 조사도 안 하고 해? 아, 그렇죠. 시장 조사는 언제나 중요하죠. 그럼요. 맞아요. 상권 조사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정말 그 기만적인 시들 되게 많고 기만적인 퀴어 문학들 정말 많아요. 아직. 그럼요. 정말 이거 해야 팔린다더라 이래가지고 그럼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그 비엘은 네. 기만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예, 왜냐하면 비엘이 그죠. 비엘 좋은 장르죠. 정말 헛되지만 좋은 장르예요. 하지만 정말 그 비엘이 놓치고 있는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없지 않아가 아니라 그냥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비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한바가지인데. 그러니까 그거 우리 다음에 만나서 할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왜 이걸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냐면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네. 진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일단 시인님의 사인이 담긴 네. 책 한 권을 선물 받을 한 분을 선정하셔야 돼요. 아, 네네. 어떤 분 선정하고 싶으세요? 세 분 중에서 고르는 거죠? 그렇죠. 아, 어떤 태도로 시를 쓴지 궁금합니다. 아침 드시나요? 퀴어 시는 퀴어만 써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분 중에
한 분을 고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분께 드려보고 싶어요. 퀴어시는 퀴어만 써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네. 이분께 그러면 저희가 시집 인걸설탕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인돼서 네네. 사인된 거 인걸설탕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출연 1시간 동안 또 나눠봤는데 오늘 출연하셔서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아, 너무 일단은 즐거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웠던 부분은 다른 인터뷰 같은 데 가면은 제가 쓸데없이 막 시인으로서 뭔가 무게를 잡아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말도 좀 예쁘게 정제해서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가벼운 마음 그리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시간이 모자라다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이제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느낄 정도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하지 못했는데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아, BL에서 딱 끝나서 너무 아쉬워요. BL 그러면 우리 딱 5분 정도 시간 아, 있어. 좋아요. 5분 정도 있어. 아, 네네. 5분 정도 얘기합시다. 아, BL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근데 그 BL에 대해서 뭔가 이 부분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BL이 순기능도 있었어요. 선한 네네. 기능도 있었어요. 네네. 물론 안 좋은 기능도 있지만. 예. 그리고 BL도 나름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네네. 들어가지고 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BL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환상의 세계고 네.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BL을 그죠. 소비하는 그 특정 계층에 이제 향유하는 문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한테 좀 잘 안 와닿는다. 하지만 내 얘기다. 그래서 그 사이의 간극이 좀 네.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생각을 해본 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L을 향유하는 그 남성 동성애자들도 있고 네. 그리고 그 BL의 서사들이 보여주는 어떤 가능성이라고 해야 할까? 네네. BL은 정말 다양한 상상력을 이제 시도해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퀴어 문학이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발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제 복잡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다양하게 만들 것인가의 그 수순으로 이제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좀 많은 상상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스로서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BL도 있을 수 있지, BL도 충분히 향유될 수 있고 BL도 그 자체로 되게 소중하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BL을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가녀린 미소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소년들이 나오는데 저는 가녀린 미소년을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약간 좀 수염난 털보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들을 이제 주로 다루는 어떤 매체들이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이 이제 그 BL을 약간 안 좋게 보는 그 시선에 좀 작용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점점 이제 시선을 열어보려고. 그렇죠. 네, 다양한 생각 중. 시대가 생기고 네. 있죠. 아니 맞아. 그러고 보니까 옛날 GQ였나 어디 잡지에서 중편 소설 쓰고 있다고 했었어요. 아, 네 맞아요. 계속 쓰고 계신가요? 그 중편 소설은 휴지통에 있습니다. 아, 예, 휴지통 비우기를 했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아니 BL을 또 쓰면 당사자로서의 또 BL을 쓰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 해봤어요. 궁금하다. 제가 BL을 쓰면 뭐라고 쓸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대신에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사랑법 금지, 네. 그리고 세계 금지, 예. 뭐 씻기는 거 금지. 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럼요. 오메가 버스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헤드라인일 것 같지? 시인 송이지 오메가 버스로 소설 쓰겠다. 네. 네. 자극적이네요. 자극적이죠? 네. 예, 오늘 이걸로 기사도 낼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나오나요? 아니요. 네. 경향신문. 아, 진짜 웃기다.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가끔 저희가 오늘 지금 8월이잖아요. 네. 한 11월이나 12월쯤에 한번 나와서 우리 또 좋은 작품들 소개해 주시고 또 시 쓰시고 또 작품 있으면 그런 거 한번 또 이야기 나눠 주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함께 해 주신 시인 누구시죠? 송이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말랑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화 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는 KD바 엑스파일 보아편으로 함께합니다. 황하슬님과 함께 할 거고요. 오늘 송이지 시인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걸설탕 또 많은 또 판매 또 대박을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쪽이 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말 퀴어 방송이었습니다.